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포커스 김정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긴급 현안이 있어서 긴급 현안 인터뷰로 최성훈 경주 중심상가연합회장 그리고 신정보 경주상인보위원회 특별위원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문관광단지의 대형 의류 아울렛 매장이 지금 입점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당연히 손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테고 해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경기포커스 TV 그리고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현재 동시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이신공유만 빼고 두 분들 답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회장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중심상가연합회 회장 최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상인보위원회 전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위원장이셨고 지금은 특별위원장이시랍니다. 예, 먼저 지금 가장 걱정이 많은 보문단지 대형 의류 아울렛 매장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에 신평동 375-5번지 외 2필지에 대지 면적만 한 17,01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만 14,500평방미터, 그래서 한 4,404평 규모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경주시로 최근에 신청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재차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건물의 의류 도소매 전문점 한 80개의 점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예상이 되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한번 심정부터 말씀해 주시죠. 보문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건축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 허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전까지 시장께서 반려를 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재결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 달 2월 27일까지 결정을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북에 또 모다 아울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문에 또 이런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같은 업체가 들어온다니까 중심상가 상인들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생존권 자원이라든가 지역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예. 편하게. 예. 예. 저도 이 보문보다 원래 문제가 벌써 이게 몇 년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은 그 결정이고 우리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여기 이 다음 지도를 제가 확대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농협 지금 경주교육원 있고 이쪽 편으로 가면 힐튼 호텔 있고 지금 우리 보문 정각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요 빨갛게 점선된 부분이 현재 건축이 예정된 그 부지입니다. 예, 이 주식회사 모다 이노치 지금 전북 쪽에 경기 대규모 매장을 개설해가 있는 업체인데 이 2017년 1월 달에 경주시로부터 이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2017년 6월 달부터 작년 7월 달까지 이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경주시에 알아봤더니 한 8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결국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쟁점이 됐습니까?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접점이란 부분은 상생하는 데서 서로 간에 의견의 폭이 적을 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모다 측에서 내놓은 상생 협의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상생 협의를 해야 될 때에 꼭 짚어야 되는 꼭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꼭지점에 의한 그 상생안을 내놓고 지역의 사람을 채용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겠다, 뭐 지역 사회에 의해서 어떤 바자회를 하겠다, 내년 상생 기금을 내놓겠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중심상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생이라는 거는 모다도 살고 중심상가도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방금 앞에서 말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중심상가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무슨 요구를 해보라 해서 나중에 끝에는 6차, 7차 때에는 상생기금을 가면 매출액의 5%를 내놔라 또는 그 천북 모다를 폐점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안들도 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끝을 내버리고 자기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의 금액적 변동만 늘어다 뿌리지 제일 처음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행사 지원금을 주겠다. 그것도 3년에 거쳐서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뭐 1억 정도의 상생 기금을 내놓겠다. 뭐 4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생이라는 단어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생이 아니고 그냥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이게 혹시 이 8번이나 협의를 하고 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전통상업보존구역 밖. 예.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게 뭐 예.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떤 그런 미비점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좀 어쩌면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모다 측에서는 상생협력에 대한 그 협의회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모다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가에 도심 상가에 있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천북 모다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한 40% 이상 줄어들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층 기준 매장이 한 400여 정도가 됩니다. 네. 저희들 구역 안에 중상가 구역 안에 거기에 92개가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25% 이상이 문을 닫았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출이 그냥 30%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도심 상권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요. 예. 문을 닫고 매출 줄게 되면 줄었다는 것은 상권이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상권이 이동하게 되면 의류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식음료라든가 또 잡화, 임유영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 침체되게 되고 공동화돼서 결국은 이렇게 아예 상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권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은 경주시도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다척이 보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 생존권 차원에서 또 지역 경제 차원에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경주시에서 작년에 이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에 대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를 하니까 예. 이 사업자 측에서는 경상북도의 그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또 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측에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1월 달에 이분들이 다시 사업자 측에서는 착공 신고를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경주시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자 측이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경주시에도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응 방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대응책 두 분 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대응책들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은 그 민원을 핑계로 반려하는 건 잘못됐다. 그 행정심판 민원 서류에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제기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 절차가 행정소송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8년도에 그 부성에서 그 똑같은 부지에 그 아울렛 신청을 했다가 행정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다, 장소. 예. 그때는 행정소송에서 경주시가 졌죠.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에서 행정소송까지 안 가려고 네.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행정소송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지역경제 또 원도심 지금 정부에서도 도심 유딜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유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는 것들은 좀 뭔가 맞지 않다. 법 이외에 진짜로 그 지도자가 주민을 생각하고 그 경제를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저는 주나경 시장이 올 초에 했던 이제 언론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무 행정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 하면서 그 업무가 예산, 인력, 법규, 선례, 시간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적극적인 그 민원 행정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그 경주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그 아울렛이 들어오면 중심상가는 천북에 들어오면서 벌써 30% 40% 이제 매출 급감하면서 그 정도면 이제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예.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가지고 지금까지 겨우 버텨오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문에 다시 생겨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길거리 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시장님이 주장하신 오무 행정관행 여기에만 제대로 대응을 해주신다면 굳이 이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경주 전체의 경제를 흔들리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에 저는 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주시가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울산 북구에 네. 그 코스트코 입점을 들어서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민중당 소속의 제가 성함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구청장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코스트코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 네. 1km 밖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반려를 하고 그래서 울산시 그 행정심판에서 지고 또 그래서 사업자 측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네. 결국은 3억 6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이제 처분을 받게 되고 또 구청에서는 그 윤종호 전 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아니니까 한 이자까지 물어서 5억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를 한 사례. 이걸 보면서 경주시도 질게 뻔한데 누가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인간의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1km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 그 롯데마트가 들어서려고 했을 때 두호동인가요? 그 두호동 복합상가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포항시가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항시처럼 하고 싶어도 울산시 북구의 전례를 보면 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201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최양식 시장이 그 육부촌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발언이 있는데 보문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조성하면서 관광 휴양으로 개발을 한 거지 사업시설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최양 시장도 좀 맞는 이야기도 좀 하시죠. 그럼요. 뭐, 전혀 저하고 뭐, 기억이 안 맞지만,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대단히 좋은 발언이다, 정확한 발언이라고, 이제. 혹시 듣고 싶은 말씀 뭐 골라드시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휴양시설에 저는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주 관광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문단지가 보면은 숙박 위주에 돼 있고 상업시설 부분은 보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관광객들이 더 온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문에 투자할 만한 여력을 가지고 중심상가에, 도심권에 그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즐기고 밤에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하러 보문 단지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심상가가 갖고 있는 자원 이거를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시각을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해외 여행이나 타도시 여행을 가면 그 도시의 가장 중심가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다시피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는데 그 도심가에서 어느 만큼 그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그 도시의 경쟁력인데 경주로서는 지금 현재 중심상가가 도심권이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하다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사업자측이 계획하고 있는 예, 조감도입니다. 예, 조감도이고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2017년에 처음에 이제 그 대규모 전폭했을 이 모다 원래 그 보문점 이야기됐을 때 우리 신준모 위원장이 저희 경주 포커스에 그 특별 기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도시의 사례들 들면서 이 대형 매장 하나, 쇼핑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지역 전체 매출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소비자들의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기장까지 안 가고 경주에도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한 80군 의류 매장이 있으면 사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사실은 좀 넓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게 대해서 신 위원장께서는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우리 도심권에 명품 아울렛을 한번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신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 심정이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이제 매번 예전에 홈플러스 문제에서부터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소비자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도시에 가지 않고 편하게 쇼핑하고 싶다. 근데 왜 상인들이 막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어서 이제 명품 아울렛을 입점시키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그러면 기장이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경주에서 그야말로 명품, 그죠? 네. 모다 아울렛처럼 국내에 있는 브랜드, 시내에 있는 브랜드 다 같이 복합되는 거 말고, 저야말로 부산, 대구, 포항,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서도 다 이 명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경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쇼핑몰을 시내에다가 유치를 하자.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대신에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편리성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독배를 드는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제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네. 아니 그 시내 땅값 공항이 비싼데 네. 사업성이 나오겠냐 사업자 측에서 네.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 또 이런 반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얘기했는데 롯데 아울렛이 파주에 조성할 때 약 2,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6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경주에도 만약에 그 정도나 3,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어딘들 못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명품 아울렛이 들어오면 중부 이남 쪽에서는 경주에 쇼핑하러 올 텐데 그에 대한 매출을 못하리라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벌 쇼핑 업체들한테 제의만 해준다면 저는 금방 달려들 것이다. 저희를 경주시가 해준다.
그렇겠죠. 그 유치는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지금 그러더라도 경주시 예?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시는데 이런 거 하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도 그 이제 실제로 그 우리 상인단체에 계시니까 예, 예. 이런 주장에는 좀 어떻게 동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방금 말씀했다시피 독배를 먹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 거고 또 상인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상 있었습니다. 네. 보험이라든가 상권이 이동이 안 되는 오히려 중심 상가 안에 그런 명품 아울렛이 들어온다면은 거기는 거기대로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시내 중심가로 유입하게 되면 거기에 의한 낙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상생할 수 있는 그때 가서는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시에서 이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절절한 마음들을 좀 잘 물론 뭐 그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 절박한 요구들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뭐 대자본이 소자본 먹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버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의미가 없죠. 국가가 사실은 이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것도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안 넘어가게 막는 일종의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정부의 역할도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지혜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모다올렛 쪽에도 또 뭐 투자한 비용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도 다 뭐 일방적으로 손해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는 잘 없는데요. 하여튼 그걸 잘 노력해보라고 사실은 뭐 그런 전문 조직도 있는 거고 또 공적 조직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건 뭐 저도 좀 오해를 했습니다만 원래 3월 31일까지 그 옛날 경주시청사 그 주차장을 우리 상인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또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아니 뭐 이것까지 또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이거하고 모다올렛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모다올렛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 노동 그 구청사 부지의 그 위탁 운영을 저희들이 상인회가 생기고 이제 인정시장 등록한 이후부터 위탁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발굴할 때는 그 위탁 운영을 못 해왔고요. 예. 최근까지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상가가 연합회에서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중심상가 조직이 움직이는데 수익 사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수익 사업이 무슨 상가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는 거 말고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로부터 공모사업 같은 걸 해서 그 공동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자부담을 붙이고 이래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주상가의 규모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수익 가지고 이렇게 보태서 행사를 해왔고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거기서 나는 수익 가지고 저희들이 뭐 임원들이나 이렇게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인들이 밥을 먹는데 그 돈을 안 먹겠죠. 안 먹었죠. 근데 우리 상인들은 이사 회비를 네. 일반 회원들은 10,000원을 내고 그 이사들은 임원들은 20,000원씩 냅니다. 회비를 20,000원씩을 내서 그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다른 뭐 접대할 일 있으면 접대도 하고 뭐 이래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저 사사롭게 쓰는 건 없이 없다. 우리 상인단체 이런 방법도 발전했습니다. 없다. 상인단체가 좀 조직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쓰고 있다. 소비자들한테 소비 그게 다 소비자들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경품 행사 같은 경우 할 때에 아, 그거 가지고 그 돈으로
뭐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또 다른 상품도 사서 아, 그런 거 있어요. 더 돌아가는 거겠지. 저는 회장님 내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커피값 정도는 제 사비로 쓰지만 예, 예. 그 이상 쓰기는 좀 힘들죠. 예. 아, 그래서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정보 특별위원장께 한번 이게 사실은 경주에서 그때 뭐 작은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충효동의 홈플러스 입점 물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평가들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임보호위원회를 만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두 필지 중에 11억 1,500만 원인가 예. 그 땅을 감정가 5억짜리 땅을 우리 상인회에서 매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저지시킨 아마 상인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신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돈이 11억 1,5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뭐 이자도 있을 테고 또 경주시가 시장이 바뀌고 뭐 여러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오롯이 이제 상인단체가 샀으니까 거기에 맡겨져 있는 건지 뭐 현재까지 지금 그 이후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황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예, 그때 저희들이 상인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권의 담보를 제시하고 이제 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자가 매달 한 8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전체 상인의 단체 8개 단체에서 이제 나눠서 계속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상인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경주시가 유발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지자체 선거 때 각 지자체 그 단체장 후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다 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서를 돌렸는데 일부 후보는 그 아예 답변도 없었고 또 일부 후보들은 이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 갈등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꼭 풀어야 된다라는 저 답변과 함께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준하경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준하경 시장께서 그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며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거나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들 이제 상인으로서의 또 책임감도 가지고 같이 이제 분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8개 상인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한데 또 준하경 시장은 당선된 시기가 벌써 한 6개월, 7개월이 돼가고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뭐 실무자 선에서나 이렇게 좀 오간 얘기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지금 뭐 딱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주 시장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뭐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어제도 보니까 어느 기사 밑에 이게 생기면 중심상가가 죽고 안 해주면 시민들이 또 기장이나 이전에 울산으로 가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나 저는처럼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은 크게 없더라고요. 또 전처럼 뭐 경주 상인단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게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만 없는 것만 해도 잠깐만요. 이게 무슨 긴급 재난 문자. 저는 전화 문자가 이거네요. 그 미세먼지 이야기입니까? 네. 네, 하여튼 미세먼지가 많답니다. 주의하시고요. 미세먼지 이야기가 아니죠. 미세하게 지금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상인단체, 사실은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구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모든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밀어서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뭐, 하여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우리 상인단체 대표 두 분께서 뭐 한 말씀, 또 뭐, 속해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한테 뭐 드릴 말씀도 괜찮고요. 예. 또 경기 포커스 독자,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한테까지 포함해서. 예. 2008년도에 중소상가연합회를 만들 때에 주변에서 또 다른 이익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냐. 너가 만들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소상가가 지금까지 한 10년, 11년째 지금 이제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서 이익단체로서의 활동보다 지역에서의 경제에 또 봉사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가연합회가 중심이 잡힌 활동을 해왔다. 일부 시민들이 그 쇼핑의 자율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대하는 부분들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중소상가연합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심 잡힌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상인들도 뭐 많은 지역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친절이라든가 또 고객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많은 교육도 통하고 상인대학도 하고 해서 바뀌려는 자구 노력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에 또 외진이 봤을 때에 좀 불친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떤 우리가 중심상가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서 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다 해서는 그런 가운데 안에서는 그 중심상가라는 조직이 상인이라는 조직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또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 중심상가를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이게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중심상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이제 시민들은 상인들을 항상 장사만 하는 사람으로 돈만 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도 제 매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소비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쓰는 거 차를 마시던 밥을 먹던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용돈 줘서 그 애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하는 자체가 경주 전체의 경제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이 생존권의 생존터에서 물러서 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면 경주 경제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도깨비 불난 사람, 또 장사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 포커스 애독자님들과 우리 시민분들 상인도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경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좀 타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학자십니다. 우리 한용석님, 김원묵님, 한석일님, 김상우님, 이보구님, 김종수님, 최강호님, 김영도님, 한동훈님, 노문희님, 장윤호님, 장인주 선생님. 장인주 선생님은 신종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른 말씀은 없었어서 장인주님은 응원합니다까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양국에서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계신 분 맞죠? 예, 맞습니다. 양국.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아침에 기획을 하고 오늘 아침에 섭외해서 점심때 확정을 하고 지금 오후 5시에 지금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생업활동에 종사하시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기꺼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경주 포커스는 어느 단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이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집회는 집회대로 하시더라도 집회보다 돈 적게 들다는 저희도 돈 안 받거든요. 이런 기회들 많이 좀 어렵지 않게 편하게 경주 포커스 마이크 빌려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경주 포커스 문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경주 포커스 그 구독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0원입니다. 오늘 그 긴급으로 마련한 그 보문 아울렛 입점에 따른 우리 도심권 상인들의 고민,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들어보는 시간 35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신 우리 최성훈 회장님, 그리고 심정보 특별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용덕 기자였습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